38도 폭염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한국인들 정말 미개하지 않나요? CNN 최고 PD가 비웃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었죠. Oh my gosh. 우리가 원시인이었어. 귀국 후 그녀가 만든 다큐 하나가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송 직후 CNN 서버는 폭주했고 하룻밤 사이에 삼성 LG 에어컨이 미국 전역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집단 패닉에 빠뜨린 그 여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CNN 다큐멘터리 PD 사라 존슨입니다. 작년 여름 로스앤젤레스는 지옥이었습니다. 38도라니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은 무자비하게 도시를 태웠고 LA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이 끈적끈적했죠. 샤워를 했지만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땀이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920년대에 지어진 아르데코 양식 건물이었는데 당연히 중앙 에어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역사적 건물 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었고요. 출근길은 더 끔찍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순간부터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차에 타자마자 핸들이 너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켰지만 처음 10분은 뜨거운 바람만 나왔습니다. 또 정체예요. 열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녹아서 공사 중이래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교통정보에 저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만 3번째였거든요. 겨우 회사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CNN 건물도 오래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선풍기 몇 대가 미지근한 바람을 휘저을 뿐이었죠. 사라, 점심 먹으러 가자. 동료 존 피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평소 즐겨 가던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시원할 거라 기대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주방이 너무 뜨거워서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웨이터가 땀을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주방장은 더위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죠.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못한다니. 이게 미국 미식 문화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근처 델리에서 미지근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빵이 눅눅해서 맛이 없었죠. 이대로 가다간 LA가 망할 거야. 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 할리우드 대로의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구두굽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에 박혀버렸죠. 이런, 내 지미 추 구두가. $1200짜리 구두의 굽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리피스 천문대 근처의 광경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LA의 햇살 가득한 여름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선풍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은 다 번졌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이게 선진국의 도시가 맞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온라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인들 폭염에도 뜨거운 음식 즐겨.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적 행동. 순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 정말 원시적이네.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다니. 역시 아시아는 아직 멀었어. 그런데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다. 이번 시리즈의 주제로 완벽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들뜬 마음으로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대박 아이템을 찾았다고 확신했죠. 마이클, 이번엔 진짜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마이클 앤더슨 편집장은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도는 사무실에서 셔츠를 걷어올린 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뭔데? 사라? 더워 죽겠는데 짧게 말해. 한국이요. 그들은 40도가 넘는 날씨에 뜨거운 닭 수프를 먹어요. 삼계탕이라고 하던데 인삼까지 넣은 펄펄 끓는 국물이래요. 마이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더위도 잠시 잊은 듯 했죠. 정말? 그게 사실이야? 네. 더 웃긴 건
그걸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한대요. 완전히 모순 아니에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복날 문화, 이열치열이라는 이상한 개념, 그리고 각종 뜨거운 여름 음식들의 사진이었죠. 이것 봐요. 육개장, 갈비탕, 설렁탕. 다 뜨거운 국물 음식이에요. 심지어 매운 것까지 먹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마이클이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네. 우리는 여름에 차가운 가스파초나 샐러드를 먹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꺼냈죠. 한국에는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대요. 보신탕이라고. 정말 야만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21세기의 개를? 마이클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먹는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번 세계의 이상한 음식 시리즈는 이걸로 결정이네. 제목은 뭐가 좋을까? 저는 이미 생각해둔 제목을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개한 여름, 왜 그들은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가? 어때요? 완벽해.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야. 우리 미국 문화가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 기획이 통과되자 저는 신이 났습니다. 제작진을 꾸리는 것도 순조로웠죠. 잭, 이번에 한국 갈 건데 같이 갈래? 촬영 감독 잭 윌러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한국? 좋지. 그 이상한 문화 직접 보고 싶었어. 음향 담당 메리도 합류했고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챙겨.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걸 먹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지. 습도계도 필요해. 그 찜통 같은 날씨도 측정해야 하고 우리는 마치 미개한 부족을 탐험하러 가는 탐험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상해봐. 40도 날씨에 70도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걸 시원하다고 하다니. 언어적 모순의 극치야. 아마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봐.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거지. 우리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제작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다큐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지 폭로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완성된 다큐를 상상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음식을 먹는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보며 혀를 차는 미국 시청자들의 반응까지. 한국인들은 우리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찜통 같은 더위를 첫 장면부터 담아야 했으니까요. 자, 모두 준비됐지? 비행기 문이 열리면 열기가 확 들이닥칠 거야.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자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시원하지?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분명 밖은 36도라고 했는데 탑승교는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이상하네. 아직 공항 건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잭이 고개를 갸웃거렸죠. 입국장으로 들어서니 더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공항 전체가 마치 와인 저장고처럼 서늘했습니다. 온도계를 확인해보니 22도. 말도 안 돼. 이 넓은 공간 전체를 22도로 유지한다고? LAX 공항은 여름이면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찜통이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도 아무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긴팔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줄을 서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시원한 편이에요. 36도밖에 안 되거든요. 36도가 시원하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LA는 38도면 비상사태인데 36도를 시원하다고 하다니. 네, 어제는 38도였는데 오늘은 많이 내려갔네요. 선선해서 좋아요. 선선하다고? 저는 당황해서 촬영 감독 잭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이미 뭔가 잘못됐어. 우리 계획이. 메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항 곳곳에 디지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22도에서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것 좀 봐. 구역마다 온도를 관리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거대한 에어컨 통풍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바람의 방향도 과학적으로 계산된 듯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거든요. 화장실에까지 에어컨이라니. 이건 낭비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LAX 공항의 화장실은 여름이면 악취와 열기로 들어가기도 힘든데 여기는 완벽했죠. 세관을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밖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정말 36도. 그런데 실내는 완벽하게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들까?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좀 봐, 사라. 잭이 한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편안해 보였죠. 특히 할머니는 긴팔 가디건까지 걸치고 있었습니다. 더우신가요?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다큐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웠거든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시원해. 공항은 항상 에어컨이 새서 가디건 준비했지. 가디건을? 36도 날씨에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완벽하게 닫혀 있었고 플랫폼 전체가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이건 뭐야? 지하철 플랫폼까지 에어컨이라고? 뉴욕 지하철은 플랫폼은커녕 열차 안도 제대로 냉방이 안 되는데 곧 열차가 들어왔고 스크린 도어가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윽, 추워. 메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열차 안은 냉장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춥지 않아요?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청년에게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국분이시구나.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한국 여름엔 이 정도는 돼야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에게 시원하다는 뭘까? 열차 안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에어컨이 한 칸에 8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모두 풀가동 중이었죠.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잭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러게. 이 사람들 전혀 더워하지 않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활발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LA였다면 이 시간에는 모두 실내에 숨어 있을 텐데.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짐을 푼 다음 날,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종로에 있는 유명한 삼계탕집이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40도 가까운 날씨에 뜨거운 닭 수프를 먹는 미개한 문화를 폭로하는 거야.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오프닝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잭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메리가 음향을 체크하는 동안 저는 대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삼계탕집 앞에 있습니다. 기온은 37도, 습도는 70%가 넘는 찜통 같은 날씨인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날씨에 뜨거운 닭고기 수프를 먹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 여기도 에어컨이. 가게 안은 완벽하게 시원했습니다. 아니,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추울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종업원이 밝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세 명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실내는 너무나 쾌적했죠. 외국분들이시네요. 삼계탕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럼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드릴게요. 종업원의 친절함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조롱하러 온 건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다니.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뚝배기 채로 나온 삼계탕은 정말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잭, 열화상 카메라 준비해. 측정해보니 75도가 넘었습니다. 봐, 이 더운 날씨에 75도짜리 음식을 먹는다니까. 저는 득이양양하게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장면을 찍을 수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있었는데, 아, 시원하다.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원하다고요? 지금 뜨거운 걸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로 다급하게 물었더니 그 남자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땀이 쫙 나면서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속이 시원해진다고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외국분이시군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에 시원하다는 단순히 차갑다는 뜻이 아니에요. 답답한 게 해소되는 느낌, 막힌 게 뚫리는 느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이죠. 막힌 게 뻥 뚫린다고요? 저는 더 헷갈렸습니다. 잭에게 통역을 부탁했지만 그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으악, 뜨거워. 순간 입천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온몸에서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마, 목 등. 정말 전신에서 땀이 났습니다. 어때요? 시원하죠? 아니, 전혀요. 더 더워졌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휴지로 땀을 닦았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데도 땀이 멈추지 않았죠. 계속 드셔보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피했지만 계속 먹어봤죠. 한국에 온 이상 제대로 경험해야 했으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 처음에 그 답답한 더위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뭐지? 그게 시원하다예요.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어로는 리프레싱,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몸속의 나쁜 기운이 땀과 함께 빠져나가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원하다가 단순히 온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삼계탕에는 인삼도 들어있어요. 몸의 기운을 북돋아 주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먹으면 오히려 더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종업원이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더운 날 뜨거운 걸?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 나기 쉬워요. 그리고 체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의학적인 설명까지 듣고 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에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죠. 촬영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의 시원하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준비했던 조롱조의 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계탕을 다 먹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어라? 아까보다 덜 덥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온도는 그대로인데, 체감 온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조롱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배우고 있잖아. 메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는지도 몰라, 사라. 첫 촬영부터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미개한 문화를 폭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에 출퇴근 러시아워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거야. 뉴욕 지하철처럼 지옥 같은 장면을 담을 수 있겠지. 저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덥고 불쾌할 테니까요. 아침 8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데도 시원해? 뉴욕 지하철은 지하로 내려갈수록 열기가 심해지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쌀쌀할 정도였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23도. 밖은 35도가 넘는데 지하철 플랫폼이 23도라니. 뉴욕 지하철은 여름에 플랫폼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추워.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열차 안은 정말 냉장고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겨우 열차에 올라탔는데 놀랍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이라면 이 정도 인파의 땀 냄새와 체온으로 숨이 막혔을 텐데 여기는 빽빽해도 쾌적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에어컨이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회사원에게 물었더니 그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각 칸마다 8대씩 있어요. 그리고 환기 시스템도 따로 있고요. 8대씩.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한 열차에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열량 편성이니까. 80대? 80대의 에어컨이 한 열차에.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하죠? 그건 서울시에서 부담하죠. 시민들의 기본권이니까요. 또 나왔습니다. 기본권이라는 말이. 에어컨이 기본권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 회사원이 물었습니다. 네, 뉴욕에서 왔어요. 아, 뉴욕 지하철은 에어컨이 없다고 들었어요. 여름에 힘드시겠어요. 한국인이 우리를 동정하다니.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사실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사가 오래돼서 서울 지하철도 1호선은 1974년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개선하고 있죠.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이 핑계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열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혔는데 놀랍게도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도 시원하니까 열기가 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죠. 뉴욕은 역마다 열기가 들어와서 갈수록 더워지는데 메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인데도 모두가 깔끔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장도 그대로였죠. 이게 같은 출근길이 맞아? 뉴욕에서는 여름 출근길이 전쟁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땀범벅이 되어서 회사에 도착하면 먼저 화장실에서 씻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청역에서 내렸는데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상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지하로만 계속 갈 수 있어요. 비 오거나 더울 때 정말 편하죠. 안내해주던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식당, 카페. 모든 상점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고,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이 됐습니다. 완전한 지하 도시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여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 우리 완전히 틀렸어. 잭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뉴욕이 후진국이야. 인정해야겠어. 저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를 하려 했지만 준비했던 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에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불편함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촬영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아니랬던 건가?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저는 또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뭐야? 새벽 2시인데 왜 이렇게 환해? 거리 곳곳에 환하게 불을 밝힌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보니 CU, GS25, 세븐일레븐. 모두 편의점이었죠. 24시간 편의점이에요. 한국에는 어디에나 있죠. 가이드가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24시간? 매일? 일요일에도? 네. 365일 연중무휴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24시간 편의점이 있지만 이렇게 많지는 않죠. 특히 안전 문제로 밤에는 문 닫는 곳도 많고요. 직원들은 언제 쉬어요? 교대 근무를 하죠. 그리고 시급도 야간에는 더 높아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안은 정말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 각종 상품이 가득했죠. 와, 이게 다 뭐야? 음료 코너에는 수십 종류의 차가운 음료가 있었고 아이스크림 냉동고에는 처음 보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메로나, 빵빠레, 수박바, 조스바. 하나 드셔보세요. 수박바가 인기 많아요. 알바생이 추천해줬습니다. 1,000원, 그러니까 75센트 정도의 가격이었죠. 미국에서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3달러는 기본인데 도시락도 있어요? 따뜻한 음식 코너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각종 도시락과 김밥, 샌드위치가 있었죠. 네, 전자레인지에 데워드릴 수 있어요. 새벽 2시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배고프면 그냥 참거나 비싼 딜리버리를 시켜야 했으니까요. 계산대 뒤를 보니 각종 택배 보관함도 있었고 ATM, 복사기, 팩스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편의점이 아니라 생활종합센터네요. 밖에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다른 편의점이 보였거든요. 편의점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요?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서비스가 더 좋아져요. 우리는 주변을 걸어봤습니다. 500m 반경 안에만 편의점이 12개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뉴욕은 밤에 가게 찾기도 힘든데 더 놀라운 건 새벽인데도 편의점에 사람들이 계속 드나든다는 거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커피를 사러 들어가고 야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이 맥주를 사고 운동복 차림의 젊은이가 스포츠 음료를 샀죠. 한국인들은 언제 자는 거야? 잭이 혀를 찼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게 뭐예요? 아, 정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더우면 누구나 들어와서 쉴 수 있어요. 꼭 뭘 사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상업시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다니. 미국이었다면 고객 전용이라고 써놨겠지. 메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또 다른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시원함은 똑같았죠. 각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어요. CU는 도시락이 맛있고 GS는 와인 종류가 많고 이 정도면 밤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사라, 이거 봐. 잭이 편의점 앞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네, 뜨거운 물도 무료로 제공해요.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24시간 살아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작은 시원한 오아시스들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틀렸어, 사라. 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히 다른 문명이야. 뉴욕의 밤은 죽어 있지만 서울의 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이 촘촘한 편의점 네트워크였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현지 가이드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름을 즐기는 진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즐긴다고요? 이 더위를?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녁 7시, 기온은 여전히 35도가 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쳤어. 다들 정말 미쳤어. 돗자리를 깔고 텐트를 치고 심지어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가 야외에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치맥이에요. 치킨과 맥주의 줄임말이죠. 더운데 밖에서 먹는다고요?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한강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시원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가이드가 빈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치킨을 어떻게 구해요? 배달시키면 돼요. 강가에도 배달이 된다고요? 당연하죠. 한국은 어디든 배달이 돼요. 가이드가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치킨집이 떴고 메뉴도 다양했죠. 양념, 프라이드, 간장, 파달. 뭐 드실래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반반으로 시킬게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30분 후 정말로 배달이 왔습니다. 강변 산책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원이 뜨거운 치킨을 전달해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는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맥주와 뜨거운 치킨. 논리적으로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바삭한 치킨과 차가운 맥주의 조합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맛있죠? 이게 한국의 여름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국 사람들은 더우면 집에만 있잖아요. 제가 말하자 가이드가 웃었습니다. 그게 더 답답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즐기는 거예요. 더위와 함께 즐긴다. 정말 충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시원했습니다. 아니, 시원하다기보다는 상쾌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때요? 이제 시원하다가 뭔지 좀 알겠어요? 옆 돗자리에 한국인 가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한국인 다 됐네요. 치맥 즐기시는 거 보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보니 인프라가 완벽했습니다. 곳곳에 화장실이 있었고 그늘막과 텐트 대여소도 있었죠. 편의점과 카페도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 시원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곳곳에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가이드가 말했죠. 조명이 켜지고 분수쇼가 시작됐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를 보며 사람들이 환호했죠. 무료예요? 네. 매일 밤하는 거예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라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은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죠. 새벽까지 있을 거예요. 밤이 되면 더 시원하니까. 정말로 밤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시원하다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라, 우리도 뉴욕에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잭이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허드슨강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까지 한강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름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사는 법.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새로운 철학이었죠.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조롱하려던 다큐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 일행 중 현지 스태프가 제안했습니다. 노래방 가실래요? 진짜 시원해요. 노래방, 새벽 1시에? 네, 24시간이에요. 또 24시간이라니. 이 나라는 정말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코인 노래방이라는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2층, 3층에 여러 개가 보였죠. 이렇게 많아요? 노래방은 한국 문화의 일부예요. 스트레스 해소용이죠. 1,000원. 그럼 75센트 정도네요. 네, 정말 싸죠? 미국은 노래방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뉴욕에서는 노래방 1시간에 $30는 기본입니다. 그것도 찾기 어렵고요. 안으로 들어가자 냉기가 확 쏟아졌습니다. 우와, 정말 춥네요. 에어컨을 3개 틀어놔요. 노래 부르면 열이 나니까. 작은 방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 방마다 번호가 있었습니다. 빈 방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게 1,000원짜리 방이라고? 최신식 노래방 기계, 큰 화면, 고급 음향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을 직접 향하는 에어컨. 마이크도 2개나 있어요. 네, 듀엣도 할 수 있죠. 1,000원을 넣고 영어 노래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빌보드 차트부터 최신 팝송까지 다 있었습니다. Don't Stop Me Now.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전주가 나오고 가사가 화면에 떴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니 정말 시원. 아니, 상쾌했습니다. 한 곡 더, 한 곡 더. 신이 나서 계속 불렀습니다. 잭도, 메리도 함께 불렀죠. 이거 중독성 있네요. 결국 우리는 5,000원어치를 불렀습니다. 20곡이나. 미국에서는 이 돈이면 10분도 못 불러요.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보니 PC방, 만화카페, DVD방 등 다양한 오락시설이 있었습니다. 모두 24시간, 모두 에어컨 완비. 한국인들은 더위를 피해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방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노래방이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쿨링 센터 역할도 하는 거였죠. 근데 왜 미국엔 이런 게 없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가이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 차이? 미국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은 함께 즐기는 문화가 강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더위에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노래방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롱하러 왔다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네. 다음 날 저희는 일반 가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소개해준 김현정 씨 가족이었습니다. 송파구의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이었죠. 어서 오세요. 더우셨죠? 에어컨 더 틀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시원해요. 아니, 오히려 춥네요.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벽에 걸린 대형 에어컨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거실이 넓어서 큰 걸로 달았어요. 여름엔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놔요. 거실을 둘러보니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주방에도 에어컨이 있네요. 아, 네. 요리할 때 너무 더워서 따로 달았어요. 작은 거지만 없으면 못 살아요. 주방에 따로 에어컨이라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집 구조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리 오세요. 김현정 씨가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안방으로 갔는데 여기도 에어컨이 네, 잠잘 때 필수죠. 열대야에는 에어컨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은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12살, 10살 두 아이의 방에도 각각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에도 각각 있어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잘 자야 성장하잖아요. 더우면 잠을 설쳐서 키가 안 큰데요. 그 다음은 서재였는데 거기도 작은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자주 해서 여기도 달았어요. 마지막으로 놀란 건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여기는 작은 선풍기네요. 아, 여기는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고 습기 제거용으로 선풍기만 놔뒀어요.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총 에어컨이 몇 대예요? 거실, 주방, 안방, 아이들 방 둘 서재. 6대네요. 아, 맞다. 다용도실에도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럼 7대네요. 7대.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LA에 우리 집은 100년 된 집인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데 전기세는 얼마나 나와요? 여름엔 좀 나오죠. 한 25만 원, 30만 원 넘을 때도 있어요. 25만 원에서 30만 원, 20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였습니다. LA 기준으로는 그리 비싸지 않았는데 7대를 틀고도 그 정도라니 비싸지 않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에어컨은 인버터라서 전기를 생각보다 안 먹어요. 김현정 씨가 리모컨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AI 모드예요. 사람이 있는 곳만 감지해서 바람을 보내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요. 밤에는 수면 모드로 바꾸면 소음도 줄고 전기도 아껴요. AI가 에어컨에도? 저는 계속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수동 에어컨도 드문데 여기는 인공지능이라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김현정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앱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켜놓으면 도착했을 때 시원하죠. 집 밖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네,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미래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은 에어컨이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어컨이 사치예요? 여름에 필수품이죠. 에어컨 없는 집은 세입자도 안 들어와요. 확고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세요? 에어컨을 떼나요? 아니요. 요즘 에어컨은 난방도 돼요. 사계절 내내 써요. 겨울엔 난방비가 오히려 가스보일러보다 싸요. 난방도 된다고? 7대의 에어컨이 냉난방을 다 한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에어컨 없으면 못 사나 봐요. 당연하죠. 요즘 누가 에어컨 없이 살아요? 원룸도 에어컨은 기본이에요. 그 당연하다는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집을 둘러보며 또 놀란 건 창문이었습니다. 창문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아, 이중창이에요. 사실 3중창으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단열이 잘 되면 에어컨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모든 게 에너지 효율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은요? 욕실은 환풍기로 충분해요. 샤워 후에 습기만 빼면 되니까. 합리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집을 나오며 김현정 씨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춥잖아요. 그래서 난방에 신경 쓰듯이 우리는 더우니까 냉방에 신경 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난방을 당연시하듯 그들은 냉방을 당연시하는 거였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잭, 우리가 미개한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 21세기에 에어컨도 없이 사는 우리가. 메리, 넌 어떻게 생각해? LA로 돌아가기 싫어. 우리 모두 웃었지만 그건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조롱하러 왔다가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스웠으니까요. 촬영 일주일째 제작진이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충격적인 한국 여름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삼계탕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네, 냉면이요. 냉면. 차가운 면이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얼음물에 면을 넣어 먹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얼음물에 면이라니, 그게 음식이 될 수 있나? 을지로의 유명한 평양냉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에어컨이 빵빵했죠.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평양냉면 5그릇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예요? 정말로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국물에 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면이에요. 여름 최고 인기 메뉴죠. 차가운 파스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면도 메밀로 만들고 국물도 특별해요. 곧 우리 냉면도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 나온 냉면은 정말로 얼음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면 위에는 삶은 계란 반쪽, 얇게 썬 고기, 배, 오이가 올려져 있었죠. 먼저 식초랑 겨자를 넣으세요. 식초와 겨자를? 이해가 안 됐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응? 이게 뭐야? 차갑고, 시원하고, 새콤하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처음 맛보는 독특한 맛이었죠. 국물이 소고기 육수예요. 차갑게 식혀서 기름을 걷어냈죠. 면을 젓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늘고 쫄깃한 면발이 신기했습니다. 호로록. 한 입 먹자마자. 오 마이 갓. 디스 이즈 굿. 차가운 육수와 쫄깃한 면발, 새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시원하죠? 또 그 말이었지만 이번엔 정말로 100%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속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저는 정신없이 면을 흡입했습니다. 가위 드릴까요? 가위요? 종업원이 가위를 가져다 줬습니다. 면을 자르는 거였죠. 한국에선 음식을 가위로 잘라요? 네. 냉면은 면이 질겨서 자르기 어려워요. 가위로 자르면 편해요. 실용적이네요. 미국이었다면 전통을 해친다며 난리였을 텐데. 근데 왜 찬 음식을 여름에 먹어요? 배탈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운 날 찬 음식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이 정도 차가운 건 괜찮아요. 계속 먹다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죠. 미국에도 찬 수프가 있잖아요. 가스파초 같은 거. 그건 그냥 차가운 토마토 수프죠.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달랐습니다. 가스파초는 그냥 차가운 수프지만 냉면은 하나의 완성된 요리였습니다. 사실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겨울 음식을 여름에요? 네, 북한 지방 음식인데 겨울에 먹던 걸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여름에도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의외로 인기가 좋아서 여름 음식이 됐어요. 문화는 변하는 거구나. 적응하고 진화하는 거구나. 물냉면 말고 비빔냉면도 있어요. 매운 양념에 비벼 먹는 거죠. 매운 것도 있어요? 네. 더운 날 매운 거 먹으면 땀 나면서 시원해져요. 또 그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죠. 다 먹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시원하다가 뭔지 완전히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한국인 다 됐네요. 종업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냉면집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나. 차가운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고정관념,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려는 완고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쇄성. 한국은 그런 것들을 다 깨고 있었습니다. 사라, LA에도 냉면집 있을까? 잭이 물었습니다. 글쎄,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 차릴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진지하게 고민이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맛을 알면 좋아할 텐데. 서울에서의 모든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잭, 우리 큰일 났어. 왜? 조롱하러 왔는데. 사냥할 거리만 가득해.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삼계탕 집에서의 시원하다 논란, 완벽한 지하철 냉방 시스템, 24시간 편의점, 한강의 치맥 문화, 7대의 에어컨이 있는 일반 가정. 이걸 어떻게 미개한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해? 잭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사라. 우리가 미개한 거 아냐? 21세기에 에어컨도 없이 찜통에서 사는 우리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제가 삼계탕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감탄하는 장면, 냉면을 먹고 놀라는 표정, 편의점의 완벽함에 감동하는 모습. 너의 표정이 진심이야. 이걸 거짓으로 편집할 순 없어. 메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마이클이 뭐라고 할까? 한국의 미개한 여름을 찍으러 갔다고 했는데. 진실을 보여주는 게 다큐멘터리 아니야? 제게 말이 맞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진실을 담는 거죠.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목을 바꾸자. 뭘로? 잠시 생각하다가 떠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름의 천국. 미쳤어? 완전히 정반대잖아. 하지만 그게 진실이야. 저는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조롱이 아닌 경탄의 시선으로, 비판이 아닌 배움의 자세로. 내레이션도 완전히 다시 썼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개한 여름 문화를 조롱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더운 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미개하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었습니다. 시원하다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편집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울어? 모르겠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리고 감사해. 제가 한국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우월하다고 착각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줬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제가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며 시원하다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시원하다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여름의 천국인지도요. 편집을 마치고 최종본을 볼 때 우리 셋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 맞아? 조롱 다큐가 찬양 다큐가 됐네. 아니야.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야. 잭이 말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 일이잖아. 맞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이 화낼 거야. 그럼 그냥 보여주자. 영상을 보면 이해할 거야. 저는 USB에 파일을 담았습니다. 한국, 여름의 천국.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닌 배워야 할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LA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사라, 드디어 왔구나. 한국은 어땠어? 제대로 조롱했겠지? 마이클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먼저 영상을 봐주세요. 제목이 왜 바뀐 거야? 한국, 여름의 천국이라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편집된 최종본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인상을 찌푸리던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지하철 장면에서는 입을 벌렸고 7대의 에어컨 장면에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영상이 끝났을 때 마이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라. 우리가 완전히 틀렸구나. 죄송해요. 조롱하러 갔다가. 아니야, 잘했어.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지. 진실을 보여주는 거. 마이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는 여전히 찜통이었죠. 이대로 방송하자. 미국이 봐야 해.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정말요? 그래. 오히려 더 큰 화제가 될 거야. 방송 전날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충격. CNN PD가 발견한 여름 천국, 한국. SNS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이 천국이라고? 에어컨 7대? 믿을 수 없어. 방송 당일, 저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후 8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사라, 정말 한국이 그렇게 시원해?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방금 봤어. 대박이야. 한국 가는 방법 좀 알려줘. 에어컨이 정말 7대라고? CNN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 여름 천국이 미국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시원하다의 의미였습니다. 뜨거운 게 시원하다니. 철학적이야. 우리도 이런 단어가 필요해. 한국어 배워야겠다. 다음날 아침, 미국 주요 언론이 모두 제 다큐를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에서 배우는 폭염 생존법, 워싱턴 포스트 에어컨의 나라, 왜 우리는 못하나, USA 투데이 아시아의 지혜, 미국의 오만, 정치인들도 나섰습니다. 왜 우리는 공공시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한국처럼 24시간 상점을 허용해야 합니다. 뉴욕 지하철에 즉시 에어컨을 설치하라.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대형 가전 매장에서 왔습니다. 사라님, 큰일 났어요. 다음날 오전, 베스트바이 매니저가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국산 에어컨이 다 팔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네.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삼성이랑 LG 제품만 찾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다큐 하나가 이런 파장을? 타겟, 홈디포, 로우스. 미국 전역의 가전 매장에서 한국산 에어컨이 품절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NS는 더 난리였습니다. 삼성 에어컨 파는 곳 아는 사람? LG 듀얼 인버터 어디서 살 수 있어? 한국 직구 방법 공유해주세요. 여행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여름 체험 투어, 서울 냉방 천국 일주일, 치맥과 냉면의 나라. 이런 패키지가 순식간에 등장했고 금세 매진됐다고 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조롱하러 갔다가 한국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이클이 전화했습니다. 사라, 시청률 봤어? CNN 역사상 최고야. 마이클, 고마워. 네가 진실을 보여줘서. 덕분에 미국도 눈을 뜨게 됐어. 방송 이틀 후 LA 시내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미쳤어. 새벽 4시부터 줄 섰는데도 못 샀어. 베스트바이 전자매장 앞에서 한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취재차 현장에 나갔습니다.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30년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매장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어제 그 다큐 이후로 미쳤어요. 1년치 재고가 이틀 만에 나갔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에어컨 코너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안 사요. 무조건 한국 제품만 찾아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산이 미국산보다 비싼데도 성능이 다르다면서 한국산만 찾아요. 온라인은 더 심각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에어컨 검색하면 전부 품절. 재입고 알림 신청만 수십만 건이었죠. 한국 직구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하는 법, 지마켓 글로벌 이용 가이드, 배송비 포함해도 미국보다 싸다. 일주일 후 한국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입니다.
항공특별 수송 결정했습니다. LG도 멕시코 공장 풀가동 돌입했어요. 한국 언론도 이 현상을 대서특필했죠. 미국 다큐 하나가 만든 에어컨 한류, 아메리칸 K쿨링. 미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북미 전역에서 한국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사라 존슨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닌데.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사라 덕분에 처음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 에어컨 사고 20년은 젊어진 것 같대요. 당신이 미국을 구했어요. 이런 메시지가 매일 수백 개씩 왔죠. 삼성과 LG의 주가는 연일 상승했고 두 회사는 북미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였습니다. 삼성 관계자의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다큐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그해 6월이 되자 인천공항은 미국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라 다큐 보고 왔어요. 에어컨 천국 체험하러요. 냉면 먹으러 왔어요.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800% 증가했답니다. 저도 후속 취재차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명동은 영어로 가득했습니다. 헬로, 땡큐. 상인들도 간단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더군요. 미국 손님 너무 많아요. 하루에 100명은 와요. 화장품 가게 직원이 말했죠. 더 놀라운 건 장기 체류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2달 있다가 갈 거예요. 한 미국인 가족을 만났는데 아예 여름 내내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LA 아파트 임대료보다 서울 호텔이 더 싸요. 전기세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죠. 충격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히 쿨 서울 캠페인을 시작했죠. 영어 안내 서비스 확대, 여름 특별 관광 코스 개발, 에어컨 투어 프로그램. 한강공원에는 미국인 전용 구역까지 생겼습니다. 치맥 처음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이 미국인들에게 치킨 먹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여름 난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더위를 피해 한국으로 온 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냉면집이었습니다. 하루에 미국 손님만 200명은 와요. 을지로 평양냉면집 사장님의 말이었죠. 처음엔 다들 거부감 있어 했는데 한 번 먹으면 매일 와요. 미국인들의 SNS에는 한국 여름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샵 서울여름 천국, 샵 에어컨 파라다이스, 샵 냉면 중독, 샵 치맥사랑. 심지어 여름 별장을 한국에 구하는 사람들도 생겼답니다.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서 살 거예요. 미국 별장보다 실용적이죠. 저는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만나는 한국인들은 모두 환영해줬습니다. 덕분에 한국이 유명해져서 좋아요. 미국 문화도 배울 수 있고요. 문화 교류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7월 초, 미국 의회에서 폭염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셨습니까?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 의원이 환경부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산 문제가 시민들의 건강이 먼저 아닙니까? 청문회 이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래된 지하철 노선 중 일부에 에어컨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LA는 공공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의 냉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순 없지만 시작은 해야죠. LA 시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변화는 민간 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한국산 에어컨 매장을 확대했고 한국식 카페 체인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24시간은 아니어도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세븐일레븐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표현했죠. 한 다큐멘터리가 시작한 작은 파문, 미국도 배울 건 배운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낭비다, 전통을 버리는 거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왜 우리만 더위에 고통받아야 하나? 실용적으로 생각하자. 온라인 청원도 시작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에어컨을
공공건물 냉방 의무화. 수십만 명이 서명했죠.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신축 공공건물 에어컨 설치 의무화 법안, 여름철 냉방 쉼터 운영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죠. 한국 기업들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미국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중입니다. 삼성 관계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니. 작은 다큐멘터리 하나가 만든 나비효과였죠. 미국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다음 해 여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닌 순수한 휴가였죠. 어서 오세요. 작년에 오셨던 분이시죠? 종로의 그 삼계탕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덕분에 미국 손님들 많이 오세요. 이번엔 혼자 조용히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아, 시원하다. 자연스럽게 나온 한국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시원했거든요. 그 깊은 의미의 시원함이. 식사 후 북촌을 걸었습니다. 전통 한옥들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에어컨 실외기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구나.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인 것 같았죠. 인사동의 한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오미자차 주세요. 네, 더위에 좋아요.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더위와 함께 사는 사람들. 작년엔 이해할 수 없었던 광경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엔 혼자 한강에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와 김밥을 사서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옆에 앉은 한국인 가족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한국이 좋아서 또 왔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들이 치킨을 나눠줬습니다. 같이 드세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시원함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오만했던 CNN PD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변화였습니다. LA로 돌아온 후 저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산으로 주세요. 전자제품 매장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좋은 선택이에요. 요즘 인기 많아요. 사무실에도 개인 선풍기를 놨고 회사에 에어컨 증설을 건의했습니다. 사라, 너 한국 갔다 와서 완전 바뀌었어. 동료들이 놀려댔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동의했죠. 사실 나도 너무 더웠어. 이참에 바꾸자. 점심시간엔 일부러 에어컨 잘 된 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로 생긴 냉면집이었죠. 물냉면 하나요. 이제 능숙하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냉면을 먹으며 작년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지했던가. 주말엔 친구들을 초대해 치맥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치킨이랑 맥주? 한국 스타일이야. 정말 잘 어울려. 처음엔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곧 즐기기 시작했죠. 와, 정말 맛있네. 한국 사람들 천재야. 소셜미디어에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시원하다. 단순히 cool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더 알려줘. 한국 가고 싶어. CNN에서도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세계의 여름 문화 시리즈였죠. 사라가 총괄 PD 맡아줘. 마이클의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각국의 지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네요. 온라인 한국어 선생님이 칭찬했죠. 발음이 정말 좋아졌어요. 1년 전엔 조롱하려 했던 나라의 언어를 이제는 사랑하게 됐으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녁엔 종종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사라 언니, 언제 또 와요? 곧 갈게. 이번 여름에 꼭. 그들과의 우정도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죠. LA의 여름은 여전히 덥지만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에어컨도 있고 냉면도 있고 무엇보다 시원하다는 개념을 알게 됐으니까요. 다큐 방송 1년 후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다큐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변했어요. 특히 제 자신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오만했어요. 미국 문화가 최고이고 다른 나라는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불편함이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시원하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고요? 네, 그건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철학이죠. 온도만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인터뷰하면서도 또 배웠습니다. 제 경험을 말로 정리하니 더 명확해졌거든요. 미국은 변하고 있나요?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후회는 없으신가요? 조롱하려던 다큐가.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또 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이번 여름에도 갈 거예요. 이제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그날 밤, 작년에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당황한 표정. 삼계탕을 먹으며 놀라는 모습. 한강에서 행복해하는 장면. 참 많이 변했네, 나도. 가장 큰 변화는 겸손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세상엔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 여름엔 또 뭘 배우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NN PD 사라 존슨의 한국 여름 체험기 어떠셨나요? 조롱하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온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걸 시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한국의 놀라운 여름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